한국군 대령이 지휘 통제실을 도청. 한국 육군 대령의 회담과 상관의 생각을 파악하고 싶다고 중요한 시설인 지휘 통제실을 3개월도 도청한 끝에 적발됐다. 영광 클래스 장교가 군사시설의 도청이라는 불법 행위를 작동하는 것은 좀처럼 전례가 보이지 않는다. 이 곧 잇따르고 있다. 각종 군기문란 사건, 사고는 병사에서 장교에 이르기까지 지휘 고하를 막론도를 넘고 있다라는 지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군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바에 따르면 경기도의 부대에 근무하는 대령이 올해 1월 이후 중장 클래스의 부대장이 참모와 작전을 논의, 결정하는 지휘 통제실과 자신 사무실 유선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회의 내용을 엿듣고 있었다. 지휘 통제실은 북한군의 동향을 비롯해 2급, 3급 군사 기밀이 집중되고 취급되는 보안시설에서 휴대전화의 반입도 금지된 군사 통제 구역이다. 이 대령은 지휘관이 지휘 통제실에 주재하고 있던 회의에 자신도 참석했지만 지난해 12월 말에서 역할의 변경에 따라 배제된 지휘관의 생각을 파악하기 위해 유선 통신망을 설치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대령의 불법 행위는 3개월 정도 이어 이달 초 부대 내부의 통보에 발각되었다고 한다. 해당 부대는 이달 22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대령을 보직 해제했다. 군검찰은 대령을 군사기밀유출보호법 위반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육군 관계자는 명백한 불법 행위인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엄벌한다고 말했다. 현역 육군 대령이 지휘 통제실을 3개월도 도청했다는 뉴스가 24일 전했다. 군기문란 시리즈의 일부에 불과하다. 경계 실패, 하극상, 성추행 등 각종 망신 사건, 사고가 하루 두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군의 기강은 계약도 못하고 붕괴하고 있다는 강한 우려가 있다. 한국 해군은 악천후를 피해 정박해 있던 호위함이 대원 한 명을 태우고 못한 채 출항하는 황당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출항한 뒤에야 이 사실을 파악했다. 호위함은 뒤늦게 승무원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그 승무원은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24일 한국 해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에 제1함대 소속의 호위함이 임무 수행을 위해 동해로 출항했지만 갑작스런 날씨 악화로 동해 안 있는 군항에 피박했다. 피박 시 전체 승무원은 함내 대기가 일반적이지만 행정 담당 상사에 해당는 업무를 위해 아래 함했다. 하지만 다음날 호위함은 깔끔한 인원 파악을 하지 않은 최위 상사를 육지로 떠나 출항하고 상사는 이날 육상 기지의 숙소에서 죽어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사인은 뇌출혈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위함의 지휘부는 상사가 군함에 복귀한 것으로 착각하고 출항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국방부 절약의 상당을 직할 부대에서는 내기 탁구에서 진 육군 상사가 분을 참지 못하고 함께 경기를 한 군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유해 발굴감 식단 소속 상사는 지난 9일 오후 4시경에 영내의 탁구장에서 병사 3명과 내기 탁구를 하고 했는데 게임에서 지고 말아 함께했던 기타 다른 병사 1명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상사는 다른 병사들을 몰아낸 후 병사 1명의 멱살을 잡고 누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3일 오후 전남 담양의 골프장에서 캐디 여성 26이 머리에 무거운 총상을 입고 쓰러져 여성의 머리에 상처에서 5.56mm 소총탄이 발견되었다. 또한 여성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여성이 쓰러진 시간은 골프장에서 1.7km 떨어진 군부대 사격장에서 소총 사격 훈련을 하고 있었다. 한국군 경찰의 합동조사반은 실탄 사격 과정에서 총탄이 장애물에 있어서는 도탄 한 가지 표적을 분리하거나 하여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보고 조사하고 있다. 또한 달태근무 지원단 군사경찰대대에서 지난달 말 선임병 6명이 신병 1명을 생활관 침대에 눕히고 집단으로 때리는 등 괴롭힘을 했다라는 군인권한센터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군 당국은 조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이에 앞서 지난달 경기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병사, 상병, 이야전 용사부로 여성 중대장, 대위에게 폭행하는 하극상이 일어나 지난 17일에는 경기도 다른 육군 부대에서 만취한 간부, 대위가 길가에서 알몸으로 노숙 행인의 신고에 의해 자택 대기 조치로 되었다. 국방부의 정케이트 정균두 장관은 지난 20일 지휘 서신에서 군의 기강을 문란 행위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며 규칙 위반 시에는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그 후에도 군기문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는 매우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한국군 관계자는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러 사안은
대부분이 지위 서신촌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내부역 장성은 휴대전화 전면 허용, 봉급 인상 등 현 정권에 의한 과도한 병사, 포퓰리즘 정책이 군기의 요한을 초래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 방지를 위해 2개월에 걸쳐 실시된 장병의 외출 제한은 24일부터 부분적으로 해제되었다. 유영원 군사 전문 기자. 무디스, 한국, 신종 코로나에 의한 등급의 영향은 제한적.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작고 국채 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예상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무디스 평가단은 24일 컨퍼런스 콜을 통해 실시한 2020년도 무디스와의 연례 협의에서 성장률 하락과 국가 부채 증가가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라며 같이 밝혔다. 홍기홍 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정책과 전망 등에 대해 무디스 평가단과 협의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과거의 위기 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신형 코로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규모 지원, 재정의 적극적 역할 정밀한 맞춤형 대책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600조 원 규모의 직간접적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가 조기에 종식 경우 내수는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경제 부진으로 당분간 대외 부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급 평가 결과는 통상 연례 협의를 마친 후에서 3개월 후에 공표되고 무디스는 6월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현재의 장기 국채 신용 등급은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가 세 번째로 높은 아웃와 AA에서 피치는 네 번째로 높은 AA이다. 한편 이날 무디스는 한국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성공적인 방역 핵심 요소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한국 정부는 이른 대규모 검진 철저한 역학조사, 투명한 정보 공개 감염자, 접촉자의 강력한 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진단키트 조기 개발 드라이브 스루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신용평가사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대한 등급평가를 위한 개별 국가 방문을 앞두고 있다. 무디스도 한국과의 연례 협의를 주요 기관과의 컨퍼런스 콜을 바꾸려고 제안하고 이를 한국 정부가 받아 이날 실시되었다. 사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의 족쇄, 어중간하게 풀어낸 헌법재판소의 결정. 23일 주중고교 교사의 정치단체 활동을 금지, 헌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체결한 족쇄를 일부라도 풀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교사의 정당 활동은 계속 금지의 영역에 갇혀버린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교사가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기타 정치단체라는 부분이 애매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교사의 정치적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하고 정치단체와 비정치적 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도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단체 활동을 금지하면 교사 개인이 누려야 한다 기본권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월호 호 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교사들이 의견을 표명하는 정치적 활동이라는 이유로 탄압 사례가 많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대로 정치적 중립성은 다원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개념하지만 이를 악용하여 교사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온 셈이다. 교사가 사회적 발언과 활동을 하면 처벌되는 비정상이 또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교원이 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하게 되면 직무 수행에 있어서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논리적 또는 경험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논리의 흐름에 부합하는 경우 교사의 정당 활동도 허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중립성 확보라는 기존의 논리로 돌아 정당 활동 금지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정치단체의 활동 금지는 위헌이라는 진일보한 논리가 보다 폭넓게 관철될 때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국무위회의 심부름무리한 집단 행위 금지 역시 합헌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차례 교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수행하는 정치 활동까지 금지해야 한다는 인권 원칙을 표명했다.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국제노동기구, 일로 등 국제사회도 같은 취지로 한국 정부의 법 개정을 권고해왔다. 기본권 수호를 역할로 하는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인권 원칙과 국제 기준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 유감이다. 나가사키 유람선 신규 감염자 57명, 총 148명 감염. 일본의 나가사키에 정박 중인 대형 유람선 코스타 아토람치카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NHK 등이 배에 남아 209명의 승무원을 새로 검사한 결과 57명의 감염자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제 동선에서 나온 감염자는 148명으로 늘어났다. NHK에 따르면 코스타 아토란치카는 1월에 수리를 위해 나가사키에 입항했다. 미쓰비시 중공업 나가사키 조선소에서 수리한 후 시운전을 위해 정박하고 있었는데 14일 첫 감염자가 나왔다. 여객선은 승객가 났으며 623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이 외국에서 한국인 1명이 포함됐다. 감염자가 발생한 후 유람선에 추가로 탑승한 사람은 없다. 단지 선원 중 1명이 심한 증상을 보여 나가사키 시내 병원에 입원했다. 음성으로 확인된 승무원 근처 본국으로의 귀국을 요청할 방침이다. 선내 감염자가 잇따랐다 해서 유람선에서는 대원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